네, 현재 시각 4시 11분 지나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에코프로의 실적이 공개가 됐습니다. 일단 우리가 예상했던 그 컨센서스는요, 영업이익이 1,000억 원 초반대를 예상을 했어요. 1,300억 원 가량을 예상을 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에 시장의 분위기가 좋지 않았기 때문에 계속 컨센서스를 하회하지 않을까. 그래서 시장에서 예측한 바로는 한 900억 원 가량의 영업이익이 나오지 않을까 또 눈높이를 낮춰서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이보다도 좀 더 낮은 656억 원의 영업이익이 나왔어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시장 컨센서스는 1,376억 원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워낙 최근 에코프로를 포함한 2차 전지주들의 3분기 실적이 좋지 않을 것이다라는 걸 반영해서 시장의 눈높이가 900억까지 낮아졌었는데 이보다도 못 미친 656억 원의 영업이익이 나왔고요. 매출액의 경우에도 1조 9,044억 원으로 예상치보다 하회했습니다. 이렇게 본다면은 지금 영업이익단이 예상치를 크게 하회했고요. 전년 동기 대비 68.9% 내렸거든요. 과연 다음 주 2차 전지주들의 영향을 미칠 만한 이슈인 건지 또 어떤 종목들 위주로 바라봐야 될지 한국의결권대 증권맨리그 우원명 부대표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조금 전에 이제 에코프로 실적이 나왔어요. 그리고 제가 실적에 대해서 간단하게 한번 이야기를 해봤는데 어떻게 보셨습니까, 부대표님? 일단 예상치보다 좀 낮게 나왔네요. 물론 네. 이 컨센서스가 계속 내려가고 있긴 했지만은 나온 숫자는 사실 뭐 예상보다 좀 낮게 나왔다. 그래서 아무래도 주가에 좀 영향을 줄 가능성이 높아졌다고 판단이 되고요. 물론 이제 그동안에 좀 많이 빠졌기 때문에 네. 하단이 그렇게 뭐 이전만큼 이렇게 뭐 많이 빠질 가능성도 사실 조금 배제되는 부분이 있긴 하지만 어쨌든 간에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러면 이제 주가를 돌리기가 사실 조금 더 시간이 좀 많이 걸릴 가능성이 높아졌다. 뭐 그런 부분이 사실 이제 가지고 계신 분들 입장에서 보면 좀 고민거리가 될 수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네, 지금 에코프로 시간의 단일가에서는요, 81만 9천 원, 82만 원 선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종가보다도 좀 못 미친 가격대에서 한 4%가량의 내림세를 보이고 있어요. 시장에서는 실적이 안 좋을 걸 예상은 했지만 그보다도 더 낮은 영업이익이기 때문에 어떻게 해석을 할 것이냐. 긍정적인 요인으로는 좀 작용하기 어렵지 않겠느냐. 예. 사실 낮아진 눈높이보다 조금만이라도 높게 나왔어도 시장에서는 그렇죠. 네, 반응을 해줬을 텐데 좀 안타까운 소식이었습니다. 그럼 에코프로 외 우리가 또 눈여겨봐야 될 다음 주를 위한 필승주 어떤 것이 있는지 확인해 보시죠. 우원명 부대표가 직접 골랐고요. 가이드라인 보겠습니다. 한 달가량의 보유 동안 15%의 예상 수익을 볼 것으로 기대되는 종목. 오늘의 필승주인데 2주 전 이 시간에 HPSP를 이야기해 주셨고 예, 주가가 충분한 조정, 시장 하락 탓에 조정을 겪고 오늘장에 또 강하게 오른 대표적인 종목으로 저희가 짚어봤거든요. 예. 과연 HPSP의 뒤를 이을 오늘의 필승주는 어떤 종목입니까? 오늘 말씀드릴 종목은 그동안 이제 소부장단에 있는 종목들을 쭉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네. 오늘은 조금 내수 관련 종목들, 음식료 업종 중에서 롯데칠성을 일단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시장 분위기는 오늘 뭐 조정을 보여준 모습 그대로 이를테면 아직까지도 예를 들면 이제 고금리나 강달러, 그다음에 유가가 상당히 높은 위치에 있는 부분들 이런 부분의 영향을 좀 계속 받는 걸로 판단이 되고요. 역시 이제 긴축과 관련된 그러니까 고금리가 계속 진행되는 이런 부분에 대한 이슈가 여전히 시장에 가장 큰 지배력을 행사하고 있는 시장이다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어제 같은 경우는 사실 물론 이제 그 국채금리가 어제 CPI 지수는 뭐 그렇게 시장에 크게 악영향을 줄 정도는 아니었지만 어쨌든 국채금리가 또 올라가면서 이 부분 같은 경우는 이제 그 미국 국채의 어떤 이 관련된 부분들의 어떤 입찰이 조금 저조한 부분이 영향을 미친 걸로 판단이 되는데 어쨌든 간에 이제 국채금리가 올라가면서 주가가 좀 나쁜 쪽으로 약간 악재 쪽으로 영향을 받는 그런 흐름들이 오늘 이제 국내 시장에 좀 반영이 됐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시장 흐름들은 일단은 3분기 실적들이 이제 그 삼성전자가 어쨌든 간에 나름대로 양호한 그 영업이익을 발표하면서 역시 이제 오늘 같은 경우도 최근에 보시면 이제 소부장과 연관된 종목들, 뭐 대표적으로 HBM 관련된 종목들이나 아니면 그 밑단에 있는 뭐 D램과 관련된 부분들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실질적으로 이제 이전에는 HBM과 연관된 종목들만 이제 주로 움직였었는데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D램 쪽이나 아니면 뭐 비메모리 쪽 관련된 종목들도 점차적으로 이제 어떤 투자 심리가 조금 좋아질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졌다라고 개인적으로 판단을 하고요. 또 한편으로는 일단 실적 가시성이 좀 올라오는 종목들 중심으로 해서 좀 보시는 게 여전히 맞다라고 판단되고 그 와중에 이제 롯데 실성을 말씀드리는 이유가 이를테면은 해외적인 어떤 그 모멘텀들이 시장에 영향을 많이 미치는데 아무래도 이제 내수 관련 종목들 같은 경우는
해외에서 나오는 물론 이제 호재인 경우에도 마찬가지지만 이제 악재인 경우에 특히 악재를 잘 반영시키지 않으니까 상대적으로 좀 덜 타는 그 외풍을 좀 덜 타는 그런 종목들이기 때문에 그런 와중에 이제 실적이 좀 개선될 가능성이 높은 종목들 같은 경우는 그동안의 주가 흐름도 사실 좀 계속 많이 빠져 있는 상태고 지금 주가 수준 자체가 그러니까 크게 부담스럽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맥락에서 롯데칠성을 보자 이렇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네, 그래서 오늘은 내수 쪽으로 집중을 해보겠습니다. 롯데칠성. 사실 롯데칠성의 경우에는 배당도 제가 알기로는 좀 많이 주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렇죠. 롯데그룹주들이 그런 특징들이 있죠. 네, 근데 또 어떻게 보면 롯데칠성은 여름 수혜주지 않을까? 이 겨울에 여름 수혜주로 공략하는 게 맞아라고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거든요. 너무 단편적인 생각인지 이 롯데칠성에 대해서 가격 전략까지 다 들어본다면요. 일단 말씀드린 대로 이제 숫자가 좀 찍힐 가능성이 높아진 이유를 먼저 말씀을 드릴게요. 네. 왜냐하면 롯데칠성 같은 경우 뭐 잘 아시는 것처럼 이제 음료하고 주류를 주로 하는 업체잖아요. 그래서 그렇죠. 뭐 실질적으로 지금 상황에서 이제 겨울로 가고 있는데 뭐 음료 관련 주냐라고 뭐 말씀하실 수도 있는데 주류 주면 또 그렇죠. 뭐 영향이 좀 있을 수도 있죠. 어쨌든 주류와 관련해서는 사실 그 다른 회사들도 마찬가지 원가 부담 요인이 상당히 크게 증가하고 있는 상황인데 이미 좀 많이 좀 원가 부담이 높아졌고요. 주전 가격도 이미 상당 부분 많이 올라 있고 원자재 가격이 올라가는 흐름 따라서 주전 가격도 많이 올라갔고 기타 이제 원부자재 가격들도 많이 올랐기 때문에 가격 상승 요인이 상당히 지금 압박을 받고 있는 상황으로 판단이 된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보면 뭐 다른 회사긴 하지만 오비맥주가 지난 11일 날 출고가를 6.9% 인상을 이미 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한 회사가 뭐 출고가를 인상하게 되면 당연히 그 주변에 있는 뭐 비슷한 맥주를 만드는 회사들도 당연히 가격 인상 압력이 클 걸로 판단이 되고요. 또 일정 부분 가격을 올릴 걸로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가격을 올리게 되면 아무래도 이제 당연히 아시는 것처럼 그런 가격 상승 요인으로 인한 어떤 매출 증가나 이익 개선 이런 부분들을 좀 가늠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맥락에서 롯데칠성을 말씀드리는 거고요. 말씀드린 대로 어쨌든 간에 이제 롯데칠성 같은 경우는 주류 음료 쪽하고 주류 이제 주로 이제 그렇게 생산해서 제품을 팔고 있는데 맥주 같은 경우는 클라우드 대표적으로 있고요. 소주 같은 경우는 처음처럼이나 아니면 세로 뭐 이런 제품들이 있는데 관련해서 가격이 인상을 할 경우에는 저는 개인적으로 주가에 조금 생각보다 좀 강하게 반응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이제 그런 면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어떤 가격 인상 효과가 주가에 좀 충분히 반영될 가능성이 높다. 그 얘기는 사실 주가가 이미 좀 많이 올라가 있으면 그런 부분들의 호재가 조금 덜 반영이 되는데 네. 지금 차트 모양 보시면은 롯데칠성이 주가가 좀 많이 내려와 있는 상태에서 이제 그 횡보 거래 있거든요. 최근 들어서 거래가 조금 늘어나는 흐름들이 나타나고 있거든요. 그래서 기술적으로 나쁘지 않다라고 판단이 되고요. 일단 3분기 같은 경우는 작년보다 좀 늘어날 걸로 예상이 됩니다. 예상 그 실적이긴 하지만은 올해 3분기 예상 매출액 같은 경우는 대략 8,200억대 정도, 영업이익 같은 경우는 830억대 정도 예상을 하고 있는데요. 작년 같은 기간에 3분기 영업이익 같은 경우는 750억 정도였습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간에 750억 정도의 영업이익이었는데 올해 같은 경우는 830억 정도로 일정 부분 좀 늘어날 걸로 판단이 되고요. 그런 부분에서 좀 매수해 볼 만한 가격대가 충분히 된다라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롯데칠성이 이제 거래는 많이 안 돼요. 네. 잘 아시는 것처럼 거래가 좀 많이 되지는 않는 주식인데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래량이 뭐 많고 적고 그거는 뭐 중요한 그런 요인은 아니고요. 뭐 이 주식을 뭐 물론 자금력이 많으신 분이라면 많이 사실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간에 개인 투자자분들도 충분히 주식이 비싸다고 예를 들면은 싼 주식을 많이 사는 그런 부분들로 좀 접근하시는데 그것보다는 역시 이제 내용이 좋아지는 부분으로 접근하시는 게 맞다고 판단이 되고요. 매수가는 지금 뭐 13만 4천 원 정도에서 움직이는데 저는 이 정도 가격이면 뭐 나쁘지 않다고 판단이 되고요. 목표 가격은 앞서 말씀드린 15% 정도 올라가는 15만 5천 원. 그다음에 손절 가격은 직전 저점 구간인 12만 원 놓고 대응을 해보시자 이렇게 정리 좀 하겠습니다. 네. 이 배당도 있고 실적도 있고 그리고 생각해보면 최근에 맥주 가격을 자꾸 올리려고 하잖아요. 예. 모든 음식 효과가 다 올라간다라고 봤을 때 또 연말에 뭐 회식도 파티도 뭔가 모임도 많은 상황에서 롯데칠성을 좀 기대해봐도 되지 않겠느냐. 목표 주가는 15만 5천 원, 손절 가격은 12만 원 제시해드렸습니다. 이렇게 오늘은 필승주가 롯데칠성이었고요. 다음 주를 위한 필승 전략까지 한번 세워볼까요? 우원명 부대표가 바라보고 있는 전략. 미국의 고용지표와 물가지수가 발표됐으니 1달러 후에 시장 방향에 대응을 해보자라고 적어주셨습니다. 체크할 지표들 거의 이번 주에 중요한 거 다 확인해봤죠? 예, 일단 뭐 고용지표도 나왔고요 이미 네. 진작에 그다음에 이제 오늘 같은 경우는 뭐 어제 뭐 관련해가지고 미국 9월달 그 물가지수 관련된 부분들이 대부분 발표가 됐거든요. 그래서 시장에 영향 미치는 부분들은
일단락이 됐다고 판단이 되고요. 그래서 이제 다음 주부터는 저는 개인적으로 어떤 그 지표에 따라서 이제 미국 시장이 움직이는 흐름, 그런 부분들이 국내 시장에 미치는 영향, 이런 부분들이 상당폭 줄어들 걸로 판단이 되고요. 물론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역시 전체적 시장의 흐름은 이제 긴축 기조나 고금리 뭐 이런 거에 영향을 계속 받겠지만 어쨌든 간에 그 영향력이 이제 그때그때 나오는 지표에 따른 어떤 시장의 출렁거림은 좀 줄어들 가능성이 높다라고 판단이 되고요. 그렇다고 친다면 시장은 뭐 아무래도 좁은 박스권에서 움직일 가능성이 높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그 와중에 종목별로는 실적 시즌에 이제 접어들었기 때문에 실적이 나오는 부분에 더 집중할 가능성이 높아졌다고 판단이 되고요. 물론 이제 해외발 이슈죠. 이를테면 뭐 이스라엘이나 팔레스타인과의 어떤 그 분쟁 상황 이런 부분들이 어떤 식으로 전개되느냐에 따라서 이제 관련된 종목들도 좀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있겠죠. 근데 이 부분 같은 경우는 해외발, 그러니까 저희들이 이제 예상하기 좀 어려운 부분이기 때문에 뭐 그런 내용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다음 주 시장 같은 경우는 역시 이제 시장의 어떤 외적인 변수보다는 어떤 기업의 내적인 본질적인 내용, 그다음에 실적, 재료 이렇게 집중되는 그런 주가 흐름들이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이 되고요. 특히 뭐 잘 아시는 것처럼 삼성전자에서 이제 3분기 잠정 실적이긴 하죠. 영업이익이 뭐 2조 4천억 정도로 나오면서 시장 예상치를 좀 높여서 나와준 그런 내용들 때문에 최근 들어서 보시면은 뭐 앞서도 이제 HPSP 같은 종목들을 말씀을 하셨지만 관련해서 이제 소부장단에 있는 종목들의 어떤 주가 흐름들이 투자 심리가 상당히 개선될 거다 이렇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역시 이제 연초 들어서부터 시작해가지고 인공지능과 연관된 그 이슈 때문에 HBM 관련된 주들만 주로 이제 주가가 소부장단에서 움직였는데 이제는 뭐 D램 쪽이나 아니면 비메모리 쪽 관련해서도 관련된 종목들의 어떤 투자 심리가 점차적으로 물론 이제 급하게 좋아진다 이런 맥락보다는 조금씩 기대감이 좀 녹아들 가능성이 있다. 이 부분 이런 내용들이 주가에 녹아들 가능성, 그러니까 주가에 반영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런 종목들을 중심으로 해서 이제 찾고 매매를 하시는 게 중요하다고 판단이 되고요. 특히 이제 엔터 관련된 종목들 같은 경우도 어쨌든 저는 개인적으로 올해 뭐 실적들이 상당히 좋아질 가능성이 높은 종목들로 보고 있기 때문에 최근 들어서 이제 전체적인 시장 흐름의 조정과 맞물려서 같이 조정을 받은 상태에서 지금 행보들을 보이고 있거든요. 그래서 엔터 관련된 종목들도 역시 관심권에 놓고 긍정적으로 보시자. 그리고 이제 앞서 말씀드린 대로 롯데치성을 말씀드렸지만 음식료와 연관된 종목들도 가격 이슈가 있는 부분들 같은 경우는 역시 적극적으로 좀 종목을 좀 사보시는 전략으로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다음 주 필승 전략까지 우원명 부대표와 정리해봤어요. 여기서 보내드릴게요.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다소 불안한 시장 또 주말 새 무슨 이야기가 나올지 모르겠지만 조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기업 재료에 집중하면서 다음 주를 또 공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다음 이 시간에 찾아올게요.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